이렇게 라인이 날아갈 때는 라인을 잡으려고 해봤자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해서 기울여서 바람 방향에 반대 방향에 내가 서 있으면 라인이 나한테 와요. 여기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낚싯줄 묶는 거. 자 일단 잘라 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것도 쩔었네. 자 잘랐고, 자 똑같습니다. 제가 백조기 때 웬만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강도가 어쩌고 논란 필요 없습니다. 자 접어요. 반 접어요. 이렇게 해서 루프를 하나 만들었죠. 그 루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얘를 옥매듭 하듯이 여기다 묶습니다. 묶는데 이렇게 그냥 한번 묶으면 돼요. 반 접어서 또 반으로 해서 여기다 고리에서 이렇게 빼면 묶음이 하나 생깁니다. 매듭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매듭을 그냥 하면 풀릴 수가 있어요. 실제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생긴 매듭을 묶기 전에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묶고 3번을 돌려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빼요. 그러면 쉽게 루프라는 게 고리가 하나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매듭법이에요.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가장 쉬운 매듭법.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뭐 적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요 길다란 건 자를게요. 나머지 것들 이렇게 3번 묶으면 잘라도 안 풀립니다. 요거 안 빠져나가니까 걱정 없이 자르셔도 돼요. 좀 버리고, 자 그런 다음에 핀돌에 끼면 돼요. 아니면 애기를 직접 끼고 싶으면 끼셔도 되는데, 쇼크리더를 하신 분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쇼크리더를 안 묶어요. 쇼크리더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쇼크리더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발휘할 정도로 쭈꾸미 낚시가 쇼크리더의 아주 중요성을 발휘하게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쇼크리더에 집착을 해서 쇼크리더를 안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줄을 보호하는 차원의 쇼크리더가 꽤 크거든요. 내가 원줄을 아끼기 위하고 원줄을 보호하기 위한 게 쇼크리더의 개념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는데, 다른 기능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쇼크리더를 아끼다 보니까, 왜 묶기가 귀찮거든, 묶기 힘들거든. 배에서 묶으려고 그래봐요 짜증나지. 그렇다 릴을 2개씩 묶어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이 낚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 소모적인 에너지 소모하거나 시간이라든지 나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핀돌에도 여러 가지 핀돌에 있는데 그냥 하나, 여기에 하나짜리 좀 고급 쓰면 좋긴 한데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뭐 얘가 막 돌아가는 거를 중요시하는 낚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핸드폰 고리 끼는 거 아시죠? 핸드폰 고리 끼듯이 구멍에 넣고, 그 나온 구멍에 이렇게 다시 얘를 걸어서 넣으면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매듭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정이 딱 됩니다. 이렇게 저도 요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묶습니다. 묶긴 하는데, 초보자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간단하다라는 거, 매번 묶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기를 답니다. 애기 요게 바늘이 조금 달아서, 애기를 먼저 달고, 애기가 이렇게 서니까 애기 모양도 생각합니다. 이거 반대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왜냐면 밖에 뽕돌이 걸릴 거거든요. 뽕돌의 반대쪽에 얘가 똑바로 선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뽕돌이 어디 갔냐. 자, 그러고 나서 뽕돌을 낍니다. 네, 뽕돌을 껴요.
그 다음에 클립을 채워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애기 바꿀 때 귀찮으니까 뽕돌 먼저 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런 락이 달려있는 돌에도 달려있는 돌에도 제가 깜빡하고 안 잠글 때도 있지만 잠갔는데도 풀릴 때가 있어요. 뭐 돌에 걸려서 이게 풀린다든지 잘 안 풀리는 거긴 하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뭐 200마리 300마리 잡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뽕돌을 먼저 꽂고 애기를 꽂으면 애기가 아무리 싱킹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부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우 짜증나네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뽕돌보다는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뽕돌이 라인을 끌고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빠져요. 근데 뽕돌이 밖에 있으면 애기를 잡고 있어요. 애기를 못 빠져나가게 하나의 잠금장치처럼 안전장치가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꾸로 해볼게요. 뽕돌을 먼저 꼽을게요. 뽕돌을 먼저 꽂고 애기를 꼽았어요. 자, 부력이 생겨서 내려가는데 뽕돌이 자꾸 내려갑니다. 뽕돌이 자꾸 내려가요. 애기가 요것도 너무 안 벌어져 있으니까 살짝 조금 벌려 놓을게요. 아이고 빠졌죠. 이렇게 됩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 물이 잡아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잡는 물의 저항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내려갑니다. 어때요? 빠지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애기도 같이 내려가고 있을게요. 처음에는 애기가 먼저 끌고 내려갔다고 치자고요. 애기가 같이 내려가죠. 어때요? 이렇게 빠집니다. 쉽게 빠져요. 굉장히 쉽게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애기를 먼저 넣고, 애기 넣는데 이런 방향성이 있는, 위아래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뽕돌이 앞에 뒀을 때 얘가 올바로 쓰게. 만약에 뽕돌이 있는데 이렇게 다르면 얘가 거꾸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뽕돌보다는 얘가 가벼울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얘가 막 이상하게 지겠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된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의도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자, 이렇게. 그리고 클립을 잠그면, 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애기가 부력이 좋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애기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실험이죠. 뭐 이게 빠질 수가 있나, 이게? 안 빠지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막 짜증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애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짜증날 정도로 이렇게 바늘이 좋아야 돼요. 바늘이 좋아야 돼요. 그냥 던지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심지어는 살에도 붙어요. 살에도. 아유, 안 붙네. 심지어는 살에도 붙습니다. 살에도 붙어요. 어쨌든 몸통이 닿아서 떨어지는 거는 충격에 의해서 떨어졌지만, 살에 얘가 닿으면 걸릴 정도로 바늘이, 이것도 미끄러진다. 쓰던 거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바늘을 좋은 바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쓸만한 바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런 것들 많아요. 그냥 툭툭툭 떨어져요. 툭툭툭. 자, 이제는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수평이 왜 필요한가?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에서의 수평 애기가 뜻하는 거. 저는 쭈꾸미 낚시 전에 갑오징어 낚시를 먼저 했어요. 쭈꾸미 낚시 전에 갑오징어 낚시를 먼저 하고 쭈꾸미 낚시를 나중에 했어요. 이유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낚시를 좀 먼저 시작하신 분이나 광어를 먼저 하시거나 뭐 베스라든지 루어라든지 농어 뭐 이런 거를 먼저 하신 분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쭈꾸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왜 잡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쭈꾸미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봐야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그걸 뭐 속일 수는 없고, 에이 쭈꾸미 왜 잡아? 갑오징어 잡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만큼 쭈꾸미에 대한 존재를 많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뭐 이런 것들의 존재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오징어 낚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쭈꾸미를 피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쭈꾸미를 피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밑걸림을 피하는 방법, 요 두 가지를 하면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뽕돌이 작으니까 뭐 크게 의미 없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뽕돌을 쓰게 되면 쭈꾸미가 여기에 달라붙어요.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뽕돌에 많이 달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뽕돌에 걸린 애들이 쭈꾸미가 애기에 걸려서 잡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 뽕돌을 보고 달려드는 쭈꾸미들을 조금 더 피하기 위해서 단차를 주고 밑겁을 피하기 위해서 단차를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됐어요. 뽕돌하고 분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돼서 이게 가장 큰 갑오징어 채비의 이유였어요. 이렇게 단차를 주고 낚시를 하는 거. 근데 단차를 어느 정도 줬냐면, 이렇게 많이도 안 줬고요. 딱 애기가 딱 떨었을 때, 이렇게 해서 쿵 찍었을 때 얘가 뽕돌 위에 있을 정도로, 라인에 간섭도 없고 바닥에 간섭도 없는 정도로 이렇게 요 정도의 단차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갑오징어 낚시에서 단차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줄은 별개로 할게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조금 단차가 짧을 때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것과의 차이가 있더라. 예.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잘 잡힌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갑오징어 잘 잡히더라, 이래서 수평을 쓴 게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바닥 서가지고 뜨는 애들은 라인에 간섭이 심하고요. 이렇게 내려간 애들은 밑걸림에 취약하더라. 자, 밑걸림에 대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설명 또 차차 드릴게요. 그런 게 있더라. 이런 밑걸림, 바닥에 대한 간섭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왕눈이 애기 시절에 뭐 찌리겐이라든지 이런 애기, 옛날에 이런 애기들이 나오기 전이나 뭐 나왔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용을 안 할 무렵이었죠. 오래된 얘기인데, 일반 저는 없습니다. 없어서 좀 설명드릴 게 없는데, 왕눈이 애기라고 하는 눈이 큰 게 달렸고 기본적인 애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 왕눈이 애기들을 쓸 때도 수평이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100개가 애기가 나오면 어떤 건 이렇게 되고요, 어떤 건 살짝 이렇게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이커마다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일단 쓰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확인할 바가 없었죠.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 돌아다니는 애기들 중에서도 바늘이 가벼워서 뜨거나 바늘이 무거워서 가라앉거나, 혹은 구조 자체가 뒤가 뜨거나 가라앉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 플로팅 타입의 애기들은, 왕눈이 애기들이 플로팅 타입이 많아요. 속이 비어가지고 떠요. 그래서 애기를 빠지면 한참 있다 보면 뭐가 훅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떨어뜨린 애기가 아까 말씀드린 뽕돌을 먼저 넣고 애기를 나중에 넣는 그런 형태의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쑥 올라와.
낚시를 계속 해요. 누가 애기를 흘렸네? 하고 있다 보면 내 거야. 저거 하고 뜰채로 건져보면 내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금방 전까지 쓰던 애기인데 나는 물속에 바닥에 넣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애기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올려봤더니 뽕돌만 이렇게 올라와요. 부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때부터 뽕돌을 먼저 안 넣고 애기를 먼저 넣고 뽕돌을 넣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가 애기가 고정이 되면 얘들이 떠오르려고 해요. 떠오르려고 하는데 얘가 짓누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떠오르는데 올라와 보면 물속에서 이렇게 뜨는지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면에서는 그냥 동동 떠 있어요. 이렇게 엎어져 갖고 옆으로 동동동동 떠 있어요. 동동동 떠 있는데 얘는 뜨고 싶어. 근데 얘 줄이 있어. 뽕돌이 잡아 당겨.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못 뜨는 거야. 앞대가리는 코는 못 뜨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머리 쳐박고서는 엉덩이만 뜨듯이, 그 수영장 가면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머리는 들어가 있고 엉덩이만 떠갖고 물속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처럼 얘는 자꾸 뜨는 거예요. 위쪽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뜨는데 얘가 앞에서 누르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뜬 상태로 계속 올라와요. 바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력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돼요. 거꾸로 서요. 그러면 라인에 간섭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싫어했고요. 이렇게 되거나 살짝 올라간 형태의 애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 주황색을 좋아했는데, 어떤 사람은 녹색을 좋아하고, 갑오징어는 녹색을 잘 먹는다. 어떤 사람은 낮에는 파란색을 잘 먹는다. 근데 그때는 유독 주황색을 좋아해서 주황색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황색으로 어마무지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잘 나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된 애기를 썼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수조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선장낚시 하시는 분들은 수조 테스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물의 환경이 좋은 내항이나 호수 같은 웅덩이에서 하거나, 뭐 제주도에 이렇게 온팡진 포켓에서 낚시를 한다면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을 하거나 미세한 차이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선상낚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도 계속 배가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13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늘 제가 알기로 오늘 13물인데 굉장히 느린 물이죠. 뭐 지금보다 더 느린 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느린 물인데도 꽤 빨리 가요. 그래서 항상 애기는 물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쪽에서 이렇게 흘러요. 그럼 내가 고정이 되어 있는 뽕돌하고 라인이 고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됐든 고정이 돼요. 그렇지만 뽕돌은 이렇게 고정이 돼요. 조금 큰 뽕돌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는 물살을 영향을 얘가 제일 쉽게 받아요. 무슨 얘기냐,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뽕돌보다 애기가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뽕돌보다 애기가 힘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뽕돌을 안 쓰면 얘가 가라앉히기 힘들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물살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물살에 얘가 자연스러워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은 거의 모든 애기가 물속에서 운용을 할 때는 수평일 수 있다, 수평이 될 수 있다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면 플로팅 타입이다, 뭐 싱킹 타입이다, 이거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싱킹 타입이다 하면 가지줄을 줬을 때 내가 이렇게 떠올랐다가 내릴 때 애기가 먼저 내려간다. 보통은 뽕돌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그 단차와 가지줄의 길이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얘가 바닥에 앉힐 정도로 우리 애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부력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비중이 높지 않아서 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얘가 물살을 받아서 글라이딩처럼 수리를 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수평액기보다 플로팅이냐 싱킹이냐 서스펜딩이냐는 따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가지줄일 때. 그리고 가지줄일 때 심지어는 돌의 무게까지 감안해야죠.
가지줄을 쓰시면서 도래는 이만한 거 막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이건 좀 심했다. 수평 얘기를 따지시면서 플로팅이나 서스펜딩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사이즈의 도래를 쓴다, 뭐 이건 좀 과장입니다. 근데 도래 무게를 가지고 수평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애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거가 좋으니 수평이 잘 잡혀서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내가 수평이 필요하거나 서스펜딩이나 싱킹, 플로팅 이런 게 필요하다면 도래의 크기를 가지고 슬로우 싱킹을 만들기도 하고, 도래를 빼서 슬로우 플로팅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도래를 껴서 서스펜딩을 유지하기도 해요. 이거는 루어 낚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변에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원래 하셨던 분들이나 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아니 그냥 잡으면 되지 뭐 거기까지 신경 써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잡히고 잘 나올 때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나올 때는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효과를 느끼면 시도를 하겠죠. 그런 개념에서 이 수류가 있는 곳, 아무리 적어도 수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수평을 유지한다. 근데 뭐 네 얘기가 수평이고 내 얘기가 수평이지 막 이러면서 싸우고 논란이 많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큰 의미는 나한테는 없다. 단 왜 필요하냐, 이제 핵심입니다. 자, 지금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큰 뽕돌을 썼습니다. 자, 뽕돌을 극단적으로 큰 걸 썼는데 뽕돌보다 내려와 있죠. 심지어는 뽕돌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나 바닥에 눕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눕겠죠. 이렇게 눕고 애기는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가. 그래서 이 뽕돌의 크기를, 길이를 키우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좀 소모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도 사용해 봤는데 뭐 아주 크나큰 효과나 뭐 이런 기대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길다란 거에서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운영해서 조금 다르게 한다 하면 극복이 되더라는 거. 얘를 수평에 가까운 플로팅 타입을 쓴다든지 수평에 가까운 밸런스를 갖고 있는 돌에 걸렸을 때, 중심이 잡혔을 때 저는 살짝 뜬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바닥을 내려서 꽝 하고, 바닥에 꽝까지는 아니겠지만 꽝 떨어졌을 때 꽝 하고 출렁하고 싹 올라올 정도, 축,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애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을 끌고 다니니까 뭐 좋네 안 좋네, 뭐 쭈꾸미를 잘 꼬시네 안 꼬시네,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꼬시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을 끌고 안 끌고 때문에 얘들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바닥을 끈다면 뽕돌이 바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얘가 굳이 끌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끌게 되면 오히려 바늘도 소모가 심하고요. 자, 어쨌든 살짝 닿기 전에 떠오르거나 닿다가도 떠오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 바닥에 닿지 않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 뽕돌과 애기를 가깝게 하면서도, 근데 뽕돌과 애기를 가깝게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가깝게 하면서도 얘가 바닥을 끌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바늘의 손상이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게 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상당히 큰 이유가 있어요. 바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래바닥을 얘가 질질질 끌고 다니면 바늘이 닳고 바늘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꼬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닐 때 바닥을 안 끌고 다니는 게 일단 좋겠죠.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끌고 다니는 게 진짜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자, 살짝 걸렸죠, 빠졌죠, 걸렸죠, 빠졌죠, 걸렸다, 빠졌다, 걸렸다, 빠졌다. 자, 어때요?
이게 쭈꾸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쭈꾸미라고 생각을 하고 쭈꾸미를 살짝 걸었어요. 느낌이 느껴져. 아싸. 근데 이게 쭈꾸미가 아니고 조개 껍데기야. 만약에 이게 조개 껍데기야. 이게 조개 껍데기면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면 조개 껍데기가 움직이진 않았을 거라고. 내가 이걸 가서 걸었지. 조개 껍데기가 나 잡수셔 하고 살아있는 조개를 거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조개 껍데기는 많이 걸잖아요. 제가 그래요. 조개 껍데기, 가리비 껍데기 자주 끌고 올라오시는 분은 바닥을 너무 긁고 다니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를 많이 잡으신다고 얘기해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바닥에 있는 대롱 같은 거 있죠. 대롱. 이렇게 조개 어패류에 대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롱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애기가 뜯어 와가지고 아싸 뭐 잡은 것 같다 하고 올렸는데 감는데 이상해. 없어. 이상하다 그래도 뭔가 살짝 다른 게 느껴져. 감아 올렸어. 보니까 지푸라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죠. 그게 이제 어패류의 대롱입니다. 대롱을 걸고 다닌다는 거죠. 심지어는 풀이 있으면 진짜 진짜 지푸라기 같은 풀 같은 거를 자꾸 얘가 걸어요. 걸고 그럼 뭐가 생기냐면 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확신이 떨어져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씨 그러다 보니까 진짜 쭈꾸미 걸렸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다 아이씨 막 걸려 있었네. 죄송합니다. 욕을 했네. 걸려 있었는데 몰랐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가 잡는 쭈꾸미의 대부분이 걸려 있는 걸 잡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걸 잡는데 걸려 있는 걸 알고 올린 사람이 있고 안 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두 가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뭐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이크도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벌써 뭐 많이 찍었네요. 1시간을 찍었는데. 자, 수평액이 핵심. 바닥을 긁고 다니면 내 애기가 바닥을 긁고 다니면 나한테 거짓 정보, 이거 좀 너무 비하기 심하면 불필요한 정보를 나한테 계속 줘요. 그 불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또 이 무거운 뽕돌이거든요. 제가 가벼운 뽕돌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정보를 얘가 자꾸 주기 때문에 뽕돌도 가벼운 거 쓰는데 얘가 바닥을 끌고 다니면 어떨까요? 나한테 계속 불필요한 정보만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하지만 조과는 당연히 떨어지고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저하게 떨어져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긴가민가 하루 종일 그렇게 돼요. 애기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럴 때 수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출렁출렁 하더라도 바닥을 긁지 않을 수 있는 형태의 애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들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앞에 싱커가 달린 애들이 거의 밸런스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정이 여기 돼 있죠. 고정이 여기 돼 있는데 얘가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리가 무늬오징어 애기를 쓰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가 요 굴곡만 가지고도 바닥을 스칠 때 얘가 간섭을 안 받고 이렇게 여러 굴곡들을 간섭을 안 받고도 낚시를 할 수 있다라는 형태예요. 이게 일자로 해도 돼요. 그래서 스타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치 같은 중축 낚시하는 바닥하고 상관없는 낚시를 하는 낚시들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일자로 생겼잖아요. 대포알 미사일처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동글동글 돌아가요. 어떤 방향이 있어도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애기 무늬 오징어들에 사용하는 캐스팅이나 바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상황에 놓이는 낚시는 이렇게 된 형태들이 많습니다. 라인이 여기 고정이 되고 내가 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요금밖에 못 하는데 얘가 여기 달려 있음으로써 이런 형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찌리개내기도 왕눈내기도 이렇게 형태가 생겼잖아요.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었지만 나중에 없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하게 있는 거는 좀 싫어해요. 저는 이 무게 때문에 내 무게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무게 조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싱커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과하게 달려있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요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자, 원점으로 돌아가면 중심을 잡아줘서 얘가 바늘이 안 떨어지게 해준다는 건 물리적으로 얘가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바닥에 이물질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명확하게 뭔가가 살짝 쭈꾸미 다리 하나가 쓱 와가 스치다가 딱 걸렸을 때 그 느낌을 내가 쉽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네스 피싱을 가볍다라고 해서 피네스 피싱을 하지만 사실 피네스 피싱은 아주 섬세한 낚시로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라이트한 가벼운 낚시가 아니라 이런 거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섬세한 낚시가 피네스 피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쭈꾸미에서도 뭘 쭈꾸미에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지만